군대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도훈 부고운나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대에서 이 휴대전화가 허용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군대 내 인권을 과거에 비해 중요시 여기는 추세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군대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군대에서 이제 다양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사들한테 이제 휴대전화가 이제 허용되기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병사들이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구독자가 많은 SNS라든지 뭐 헬프콜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전화로 이제 뭐 신고를 하거나 이제 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간혹 이제 맹목적인 질타가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들하고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예. 군에서는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성적인 이슈를 이제 동반하는 것은 더욱더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실체적 진실을 이제 발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성적인 문제로 신고를 하거나 구독자가 많은 SNS에게 제보가 이루어지거나 하게 될 경우 무조건 이제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전출을 시켜주거나 이런 관행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군법무관, 군검사, 법무참모로 6년간 군대에서 있다가 이제 소령으로 전역을 했는데요. 예. 이제 군이라는 조직이 다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보직을 변경을 하거나 전출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또 의무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없는 조직이거든요. 결국 이제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이제 참아야 되는데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상급자나 이제 간부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로 신고를 하면 이제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전출도 보내주면서 굉장히 상황이 이제 급변하는 거예요. 예.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기회로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피해를 보는 이제 피해자들도 발생을 하고 이게 정말 군에서 큰 문제인데요. 완전히 없었던 일을 새로운 일 있었던 것처럼 이제 각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편집하거나 과장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약간은 자기가 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당화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의 의미가 다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격한 무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악용하는 병사들이나 하급자, 이게 동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최근 이제 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상급자가 이제 밑에 있는 하급자나 병사들의 이제 눈치 같은 걸 보다가 제대로 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인 행정기관처럼 변모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 뭐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음에도 뭐 당했다, 억울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악용을 한 거죠.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경우에는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병사들이나 다른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네. 이제 상급자가 화가 나서 이제 머리에 쓰고 있던 방탄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요. 하급자가 그 방탄모가 자기 손목에 맞았다면서 상해 진단서를 들고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하급자는 이미 어깨 근육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최근에 했었고 그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해 진단서 역시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병원에 방문해서 이루어진 상태였고 예. 특히 상해 진단서에는 어느 쪽 손목이 다쳤는지조차 기재되지 않은 매우 허술한 상해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이러한 일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참 억울한 케이스가 확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기가 쉽나요? 그런데 이제 무고죄는 증명도 어렵고 예. 구속 여건 자체가 까다로워서 과장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도 무고죄로 인지해서 입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들도 고소를 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이제 힘든 송사를 마쳤는데 또다시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해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되었던 사건이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무고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히려 진짜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셈이죠. 예.
뭐 무고죄 생각만 해도 당하는 사람 입장이 되면은 참 억울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군대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럴 것 같은데 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송을 당한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은 일단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하는 건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또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고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피의 사건이 개시되었을 때 바로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야 두 사건이 아무래도 유기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제 사건을 좀 성심성의껏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군대 내 범죄하면은 이 성범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고소를 하고 또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면 좋을지, 뭐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수집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점 때문에 민간에서는 성추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변호인은 선임을 하고 변호인과 증거와 진술을 정리한 뒤에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변호인과 상담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지휘관에게 읍소를 하거나 지휘관에게 이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휘관은 사실 법적인 것을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받았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군사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힘들고 소문은 소문대로 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럴 때는 이제 피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법적인 예. 절차를 변호인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제 군인 신분으로 지휘관에게 이런 방법 없이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고소장이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휘관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찍히지만 않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알아두면 또 좋은 절차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피해를 당하고도 이거를 고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군에 계신 분들은 군의 이제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 억울함을 당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상급자나 하급자나 마찬가지인데요. 피해를 당하셨다면 지휘관에게 이제 읍소를 해서 사건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키우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피해를 당하셨다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셨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 이제 상담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반드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김도훈 부고운 나라 변호사와 함께 군대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